제9강 수업에서 써요 학습영어.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한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다양한 한자 어휘 중에서 다른 교과에서 학습 용어로 사용하는 말에 대해 배워봅시다. 즐겁게 한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9강 수업에서 써요 학습 용어. 오늘 배울 내용은 첫 번째, 교과 학습 용어 1, 두 번째, 교과 학습 용어 2, 그리고 확인 학습입니다. 첫 번째, 교과 학습 용어 1. 단원의 주요 내용은 국어 교과 속 학습 용어 알아보기와 영어 교과 속 학습 용어 알아보기, 그리고 수학 교과 속 학습 용어 알아보기입니다. 먼저 국어 교과 속 학습 용어를 알아볼게요. 일화라는 단어인데요. 21 이야기 화를 써서 숨어있는 이야기, 곧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흥미있는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기승전결을 갖추되 그 사이에 꼭 감동적인 일화를 섞었다. 다음으로 독백입니다. 홀로 말할 백을 써서 혼자 말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백자는 보통 흰 백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여기서는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동네 골목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라면서 주인백이라고 끝맺는 경고문구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말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한자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럼 예문을 볼까요? 이 소설은 화자의 내적 독백으로 이루어진다. 다음은 영어 교과 속 학습 용어를 알아볼게요. 조동사입니다. 영어 시간에 많이 들어봤죠? 조동사 플러스 동사원형. 도울조라는 한자가 쓰여서 다른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동사를 의미합니다. 조동사로는 can, must, may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치사입니다. 전치라는 말이 앞전에 둘 치자를 써서 앞에 둔다는 뜻이죠. 명사나 대명사 앞에 놓여 다른 품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전치사로는 at, on, in, for 등이 있습니다. 수학 교과 속 학습 용어를 알아볼게요. 먼저 등식인데요. 같을 등 법식을 써서 같은 식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수 또는 식 사이의 관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낸 것이죠. 예문을 볼까요? 양변에 같은 수를 곱하여도 등식은 성립한다. 그럼 여기서 잠깐. 같지 않은 식은 무엇일까요? 네, 등식 앞에 아니 불자를 붙이면 됩니다. 부등식이죠. 발음상 불이 부로 변했네요. 다음은 예각이라는 용어입니다. 예자가 날카로울 예네요. 예리하다, 첨예한 대립, 이럴 때 쓰는 한자입니다. 예각은 0도보다 크지만 90도보다는 작은 날카롭고 예리한 각을 말합니다. 모양도 뾰족해 보이네요. 그럼 상대적으로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은 각은 무엇일까요? 네, 둔할 둔자를 써서 둔각이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럼 예문 볼게요. 비쭉빼쭉 예각을 그리고 있다. 두 번째, 교과서 학습 용어 2. 단원의 주요 내용은 사회 역사 교과 속 학습 용어 알아보기와 과학 교과 속 학습 용어 알아보기, 그리고 음악, 미술 교과 속 학습 용어 알아보기입니다. 사회 역사 교과 속 학습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천도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곧 수도를 옮긴다는 뜻입니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들어본 적 있죠? 서경은 지금의 평양입니다. 말 그대로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야 한다는 말이죠. 서경으로 전도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대입니다. 사대주의라고 할 때 사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섬길 사 큰 대자가 쓰였는데 여기서 큰 대는 큰 나라를 의미합니다. 큰 나라를 섬기다로 풀이되며 자기의 주장도 없고 자주성도 없이 강한 세력을 따라 안전을 꾀하는 사상이 바로 사대주의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사대의 예를 갖출 것을 요구하다. 이번에는 과학 교과 속 학습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성은 지구과학 시간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위가 지킬 위로 호위하다라고 할 때 쓰는 한자랍니다. 행성을 호위하듯이 도는 별을 위성이라고 하죠. 우리 지구의 위성은 뭐가 있나요? 그러죠. 달이 있습니다.
예문을 볼게요. 인공위성이 본궤도를 벗어나 있다. 다음은 혈압입니다. 피혈, 누를 앞자로 혈액의 압력이라고 풀이합니다. 고혈압은 혈압이 높은 것을 의미하겠죠. 반대로 혈압이 정상치보다 낮은 것은 저혈압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볼까요? 혈압 오르는 소리 그만해라. 마지막으로 음악, 미술 교과 속 학습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화음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화목할 화, 소리음. 조화로운 소리라는 뜻으로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이 함께 어울리는 소리를 의미합니다. 예문을 보겠습니다. 온갖 산새가 아름다운 화음을 들려주었다. 초상화에서 초는 닮다라는 뜻입니다. 불초자라고 들어봤나요? 사극의 대사로 종종 쓰이는 말이죠. 불초자는 아버지를 닮지 않은 자식이란 뜻으로 아버지에 대하여 자기를 낮출 때 쓰는 표현입니다. 초상화는 얼굴을 본떠서 닮게 그린 그림이라는 뜻입니다. 예문을 살펴봅시다. 벽에 걸린 커다란 초상화가 어디서 본 듯하구나. 확인학습입니다. 오늘 배운 학습 용어와 관련해서 간단한 문제를 풀이해 봅시다. 준비되었다면 들어갑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카드와 풀이를 참고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학습 용어를 써보세요. 큰 나라를 섬기다. 정답을 찾았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봅시다. 정답은 4대입니다. 섬길 사 큰데, 섬기다 큰 나라를, 술목 관계 한자어로 풀이 순서가 우리말과 달라지네요. 큰 나라를 섬기다로 풀이하면 됩니다. 여기서 사라는 한자가 일사로 쓰이는 경우가 많지만 섬기다라는 동사로도 쓰인다는 점 기억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학습 용어를 한자로 써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동사를 도와서 완전한 서술어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동사인 삐리리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정답을 찾았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봅시다. 정답은 조동사입니다. 도울조, 움직일동, 말씀사. 정답이 조동사인 것은 금방 찾았을 텐데 한자로 쓰기가 쉽지 않죠? 한 번 더 써보면서 익히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 속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찾아보세요. 서울은 조선을 개국한 이성계가 1394년 이곳으로 삐리리한 후 지금까지 수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다. 정답을 찾았나요?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해 봅시다. 정답은 5번 천도입니다. 옮길 천 도읍도. 1394년 서울로 수도를 옮긴 후 지금까지 수도의 자리를 지켜오고 있는 거죠. 오답으로 제시된 보기를 한번 살펴보면 1번 예각, 2번 화음, 3번 위성, 4번 독백이었네요. 제9강 수업에서 써요. 학습 용어 정리하기입니다. 화면에 제시한 내용을 보고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제9강 수업에서 써요. 학습 용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